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수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열. 짜자잔. 짜자잔. 자, 수열은 느낌상 행렬 느낌하고 조금 다르죠? 행렬은 가로 세로였나요? 맞아요? 행렬은 행, 가로 행, 열, 그 다음에 세로 열 해가지고 이제 가로 세로였다면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죠. 수의 나열. 수의 나열이 뭐다? 수열이다. 수의 나열. 근데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아무거나 쓰는 수의 나열은 우리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이야? 없겠죠. 뭐 규칙이 아무것도 없는 수의 나열은 사실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수의 나열들 중에서 규칙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수열이 뭐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수열 앞에 뭐가 붙었죠? 등차가 붙었죠? 이 등이 무슨 등짝이에요? 맞춰보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등이 무슨 등짝일까요? 같은 등자라고 해서 차이가 같은 수열 이겁니다. 차이가 일정하다. 이 등차가 차이가 일정한 수열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뭐 이런 거 홀수들 뭐 이런 거 보면 1, 5, 7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이 차이를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 드세요. 문제가 큼직하죠? 그죠? 차이가 몇 시죠? 2씩 나죠. 이런 놈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등차 수열. 옛날 때는 뭐 IQ 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 IQ 테스트를 뭐 전 영역을 측정을 하거든. 보면 뭐 수리 영역도 측정하고 뭐 공간 지각 능력, 언어 영역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측정하는데 수리 영역 같은 부분에서 제일 많이 측정했던 게 이런 수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 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쓰기도 하지. 별로 안 쓰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수열은 뭐를 배우냐? 두 가지를 배워요. 수열에서 구하는 거는. 수열에서 구하는 건 첫 번째가 일반항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열의 합이에요. 요 두 개의 가게 관심이 많아요. 일반항 뭐냐? n번째 항은 누구? 뭐 이런 거죠. 그죠? n번째 항은 누구? 얘는 그냥 한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느낌과 필링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서고요? 얘는 n번째 항이 있다고 쳐. n번째 항. 걔는 어떤 모양일 것 같습니까? n번째 항이 있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n 플러스 2야? 응? 이렇게 2n-1이 될 것이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 거야.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 거야.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잖아. n번째는 뭐가 된다? 2n-1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 불러요. 그럼 일반항을 안다는 건 여러분들 모든 항을 다 안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100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럼 얘네다가 머리 집어넣으면 됩니까? 100. 90번째 항을 알고 싶어. 90. 그러니까 일반항을 안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보자면 모든 항을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거나 넣으면 나오니까. 그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일반항을 구할 건데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항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제1항 아니면 초항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1항 또는 초항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초에서 나오죠? 초. 그 야구 같은 거 보면 9회 초? 9회 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야구 안 봐요? 안 봐요? 야구 같은 거 틀어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초가 처음을 얘기하는 거고, 말은 뭐를 얘기하겠어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지. 9의 초, 9의 말. 초는 맨 처음에 항을 얘기하는 거고, 초항 하면 맨 처음에 항. 말항 하면 맨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항이라고 1항 또는 초항이라고 말을 부르는데, 이제 초항을 더 많이 쓸 거예요, 선생님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요 차이 있지? 요 등차. 얼마씩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공차. 공통된 차이. 공통된 차이는 영어로 뭘까요? 짜자잔. 공통된 차이. 영어로 뭘까? 우리 수아야. 공통된 차이는 영어로 뭘까요? 공차. 뭐를 번역할 걸까? 공차는 과연 누구를 번역했을까요? 공차. 차이. 공통된 차이. common difference. 이런 거? 여보? 공차. 이때 C는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공차의 difference, 차이에 써서 우리가 D라고 많이 씁니다. 공차. D라고 표현해요. 초항은 보통 알파벳 A를 많이 씁니다. 초항을 뭐를 쓴다고요? 알파벳 A. 다 영어예요. 짜증나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유도한다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규칙을 찾는 거야. 봐봐. 첫 번째 항은 A1. 이거 두 개 썼을 때 우리 그 행렬의 성분 중에서 1을 쓰면 첫 번째 항, 첫 번째 성분 뭐 이렇게 다 썼었죠. 근데 이제 수열에서는 요 뒤에가 몇 번째 항인지를 나타내는 거야. 1항이다. 두 번째 항이면 A2. 두 번째 항이다. 그래서 나타내는 거죠. A3 이렇게 아래첨자 써가지고 A4, A5에서 쭉 가다가 AN번째 항까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죠? 일반적으로? A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항 갈 때 얼마가 더해지냐면 공차만큼 더해져요. 얼마씩 다 더해진다? 얼마씩 더해진다고요? 공차만큼 더해져요.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을까, 서우야? A 다음에 A2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공차가 더해졌잖아.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D가 더해졌으니까. 그죠? 자, 우리 수아야. 다음 항은, 세 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또 D가 더해졌잖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 D가 더해졌는데 너무 어려워요. A 플러스 2D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음 항은 뭐가 되죠, 로이야? A 플러스 3D가 되겠죠. 또 다음 항은 A 플러스 4D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어떤 규칙이냐? 요 항이 있는 것보다, 이게 하나 빠져가지고 이 개수로 들어가요. 보이나요? 하나 빠져서 D 앞에 있는 개수로 들어가는 거? 보여요? 자, 그럼 이제 서우야? 얘는 뭐라 쓰면 될까? 규칙을 찾았어. N번째 항은 뭐라 쓰면 될까요? 이거. 요게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엄청나게 빡세게 유도를 했다냐?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뭐라고 쓰냐? AN인데 A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초항 더하기 N-1에다 공차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미지수가 아니에요. N은 몇 번째 항인 걸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초항과 뭐를 알면 되는 거야? 공차를 알면 끝나는 거야. 초항과 공차. 뭐라 알면 된다고요? 초항과 공차.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찾는 연습하는 거야. 초항은 뭡니까? 공차는 뭡니까?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서우한테 줬던 거 1, 3, 5, 7, 9, 10에 가는 거는 초항이 몇이죠? 초항이 몇이죠? 1이죠. 1이 들어간 거예요. 공차가 몇이죠? 공차가 몇이죠? 1, 2, 3, 5, 얼마씩 커지죠? 여기 2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정리해서 얘가 나온 거죠. 2n 빼기 2인데 1 더했으니까 2n-1. 그래서 초항이랑 공차만 알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만약에 95번째 항을 알고 싶다. 그럼 95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n에다가. 102번째 항을 알고 싶다. 그럼 n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는 거죠? 102를 대입하면 나오는 거지. 또 이렇게 알 수 있잖아. 선생님, 제가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 1부터 하나씩 떠가지고 93번까지 갔어. 그럼 93번까지, 1부터 93까지 항이 몇 개 있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1, 3, 5, 7, 9에서 93까지 가면은 93까지는 항이 몇 개 있는 거지? 몇 개의 숫자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93인 거를 구해서 n을 찾아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 2n은 94가 되니까 n은 몇이 되는 거죠? 47. 그러면 93번째 항은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A 47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맨 처음 항은 A 첫 번째잖아. 그러면 1부터 93까지는 총 몇 개 항이 있는 겁니까? 47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항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뭐, 몇 개가 존재하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말고. 뭔가, 이게 2개인가, 3개인가, 4개까지는 세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말하자면 셀 수 있나요? 못 세죠. 이때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항의 개수도 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 다시 한번, 뭐랑 뭐를 알면 끝나는 거다, 일반항은? 초항 또는 초항과 공차. 초항, 공차 구하는 싸움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초항, 공차 구하는 싸움인데, 요거를 정리를 다시 해볼게. n에 대한 내림차수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dn이 돼.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d가 돼서, 이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1차식이에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 n 앞에 있는 놈이 뭐를 얘기하는 거다? 공차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1차 함수, 직방이랑 같이 연결을 해볼게요. 뭐랑 연결해 본다고요? 직방. 직방이 몇 차식이죠? 1차식이잖아. 이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거를 내가 같이 한번 직방과 연결하는 조금 재밌게 재미없나? 근데 여기서 이제 3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뭐죠?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정확히 뭐를 얘기하는 거야? 3이 뭡니까? 은이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정확하게 이게 의미하는 게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증가한다? 3 증가한다. 이게 그런 의미인 거야. n이 1 증가할 때 숫자가 얼마큼 증가한다? 2 증가한다. n이 1 증가할 때 숫자가 얼마 증가하냐? 기울기 같은 거지. 쉽게 보자면 요 n 앞에 있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다? 기울기 같은 거야. 우리가 1차 함수에서는 x축을 썼잖아. 여기는 n축을 쓰는 거야, 사실은. 차이점이 있죠. 얘를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제가 이 수열을요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안 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차이점은 뭐냐 봐봐. 우리가 x축하고 y축 나타낼 때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지가 않아. 시리즈 전체로 나타내니까 아까 같은 거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실제적으로 시리즈 전체로 y는 3x 플러스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다 꽉 차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n이 뭐일 때만 존재하는 거야? 자연수일 때만 존재하는 거야. 1항, 2항, 뭐 1.5항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일반항, 등차수의 일반항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n이 1일 때 하나 찍히고 n이 2일 때 하나 찍히고
n이 3일 때 하나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데 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공차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이 2라는 거는 보자마자 아 공차. 이 n이 하나 증가할 때 얼만큼 증가하냐를 얘기하는 거지. 아까 1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담당하는 거죠? 기울기 같은 거를 담당하는 거죠. 그럼 항이 2개 증가하면 얼마 증가하게 되겠어? n이 2개 증가했어. 그럼 얼마 증가해야 돼? 4가 증가해야 되는 거지. n이 1 증가할 때 2씩 증가하는 거잖아. n이 1만큼 증가할 때 2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n이 2만큼 증가하면 4가 증가하는 거고 n이 3만큼 증가하면 6. 그런 의미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내가 얘를 지금 수열을 등차수열을 누구에 빗대서 좀 설명을 해봤냐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에 빗대서 설명을 좀 해본 거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와 얘의 차이는 얘는 다 찍혀.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찍히니까. 근데 얘는 자연수일 때만 전부 딱딱딱딱 찍히는 거야. 근데 거의 비슷한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쟤를 찍어보면 2n-1 찍어보면 1일 때 1 찍히는 거고 2일 때 3 찍히는 거고 3일 때 5 찍히는 이렇게 찍히는 거야. 점으로 찍히는 거지. 다 끊어져 있는 거야. 수열은.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가 이런 수열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우리가 1차 함수랑 생각해보면 n 앞에 있는 게 공차겠네. 당연한 얘기였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조금 그죠? 이렇게 직방에 관련해서 조금 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4항까지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자, 우리를 이제 바보로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죠? 유형 1-1번은요, 일반항을 다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3n-1이야. 여러분 얘를 보는 순간, 보세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 등차 수열이었어. 왜냐면, n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리고 3을 딱 보는 순간, 공차 3이네. 알아챘어야 되는 거지. 공차 3이네. 자, 그러면 1항부터 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돼요. n에다가. 몇 나오죠? 2 나오나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자, 2항은 n에다 2 집어넣으면 되죠? 몇 나오죠? 5 되겠죠? 3 집어넣으면 8 되겠죠? 4 집어넣으면 11 되겠죠? 뭐 이렇게까지 구해봐라. 우리한테 상당히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차사를 이제 하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뭘 알고 싶었냐 여기서는 일반항 알면 다 아는 거야. 모든 항 구할 수 있어. 뭐 그런 거예요. 2번으로 가면 약간 우리가 이제 모르는 수열이 나와요. 아직 안 배운 거. 하지만 일반항을 알면 항을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n에다가 넣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수열들을 나중에 또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1항부터 4항까지 구하려면 n에다가 1 집어넣고 n에다가 2 집어넣고 n에다가 3 집어넣고 n에다가 4 집어넣고 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렵니 은희야? 졸리니? 넣는 게 너무 어려워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면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형 2번의 일반항은 사실 등차 수열이 아닌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짜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2-1번 한번 볼까요? 2-1번에 보면 잘 보세요.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인데 점점점으로 가요. 이 분모가 등차 수열이에요. 분모만 찾으면 되고 분자는 무조건 1이잖아. 그럼 분모의 일반항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딱 누가 보대로 초항이 2고 그럼 배운 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다 넣어서 초항이 분모만 볼게요. 2, 4, 6, 8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분모의 일반항은 초항이 2고 공차가 몇이죠? 2죠? 분모만 보는 거야. 분모만.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2n 빼기 2에다가 2 더했으니까 2n이 나오죠. 분모의 일반항은 뭐다? 2n인 거야. 근데 분자는 다 뭐로 일정하죠? 1로 일정하잖아. 그럼 얘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 2n분의 1이 되겠죠. 일반항. 분모만 일단 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일반항은 다 알겠죠? 누가 봐도 다 5죠? A는 5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있나요?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다 5구나. 3번은 어떻게 일반항 구할 것 같습니까? 3번.
2번은 뭐 너무 민망한 게 3번. 얘를 1번은 어떻게 보면 되죠?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하네요. 요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의 n승. 홀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살아남고 짝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4번은 조금 빡세긴 한데 따로따로 분리해야 돼. 맨 앞에 있는 거는 보세요. 곱해져 있잖아. 앞에 있는 거 볼게. 1, 2, 3, 4 이렇게 가요. 1, 2, 3, 4 보이나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인데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거만. 이거 1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죠? 초항도 몇이죠? 1이죠? 일반항 가면 n이겠죠? 그 다음 거 볼게요. 2, 3, 4, 5 얘도 1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죠? 초항만 뭐로 바뀌었죠? 2로 바뀌었죠?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요? 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초항 집어넣고 공차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지. 앞쪽에 있는 것도 등차 수열, 두 번째 곱해진 것도 등차 수열. 곱한 걸로 표현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넘어가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은 뭐를 구하면 끝나는 수열이냐면 초항과 뭐를 알면 끝나는 거죠? 공차. 초항과 공차를 알면 끝난다는 걸 배웠고요. 이제 등차 수열이 일반항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너무 재밌죠? 스펙터클하고 선에 이렇게 쉬운 것들은 발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로이가 발로 풀고 있는데.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인 게 보이죠? 안 보이니? 우리 은이야? 보여 안 보여? 얼마씩 커지고 있죠? 그게 공차예요. 초항은 몇이죠? 2. A는 2, 공차는 4. 그럼 일반 아까 얘기했지만 AN은 A 플러스 N-1의 공차 들어오는가? A 대신에 2 집어넣고 공차 대신에 4 집어넣으면 그게 일반항이에요. 끝인 거죠. 더야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일반항은 4n-2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넣어보는 거지. 1 집어넣으면 2 나와요? 4 집어넣으면 14 나와요? 잘 구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편한 마음으로 133페이지를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잠도 깰 겸. 하나 풀어줬는데 결론은 초항과 공차 찾아서 집어넣으면 일반항이 나오고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유롭게 하나 풀면서 재밌죠? 등차수열? 아주 쉽고 이제 가르칠 때 이제 애들이 등차수 가르칠 때 가장 기분이 좋아하죠. 뒤로 갈수록 이제 애들이 점점점 얼굴이 안 좋아지는데 뭐 이때가 애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쉬우면 단점이 있는데 맨날 변형을 시켜요. 오 마이 갓. 성사구 패밀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패밀리들이 유명하셨다. 답안지는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파일로 잘 올려놨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공차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음수 나왔다고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감소하는 거죠. 1차 함수로 보자면 감소하는 직방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근데 얘가 약간 이제 뭐 약간 직선의 방정식과 뭔가 관련이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일반항을 뭔가 직방처럼 주면 얘는 등차 수열이고 그런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의문을 낼 수 있는데 직방이랑 연결하는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이 또 가능하죠. 그치 로이야? 어디선가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다 잘 풀고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은희는 되게 인상을 쓰면서 풀고 있는데 어떻게 뭐 초항과 공차가 너무 어려워요? 새끼가? 응? 얼마씩 커지는지 너무 어렵으니까. 우리 서울은 잘 풀려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고 우리 조금 배웠던 친구들은 정말 등차 수열은 쉽죠. 뭘 어떻게 써? 이거 있잖아.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일반항은 A 초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럼 만약에 2번이야. 2번이면은 초항이 뭐가 되는 거야? 마담이 되는 거잖아. 초항에다 마담을 집어넣고 공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씩 커지고 있죠? 2번에 얼마씩 커지고 있어?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된다고. 공차를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 다음 정리하면 되잖아. 2분의 1 n에다가 내림차수 정리. 2분의 1 n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됐잖아. 이게 답이에요. 2분의 7. 오, 맞다. 1 집어넣으면 초항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고 이겁니다. 아니 뭐 분수 나오면 나올 수 있지 뭐 분수 나오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2분의 7. 못생겨서. 아 이게 고정관념을 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응? 성립이었는데? 왜 성립이었는데 진짜? 안 됐었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틀잖아. 1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마삼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잘못 넣었어. 야, 나오면은 근데 마이너스 3 넣었어. 마이너스 3은 뭐야? 대체 마이너스 왜 넣는 거야? 마이너스 세 번째 하면 뭐야? 자연수밖에 없다니까. 뒤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죠? 함수에서나 넣을 수 있는 거지.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초항이랑 공차 구하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거구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다는 얘기는 모든 항을 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누구 찾는 싸움이다 라고 요약을 해보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등차 수열은 누구 찾는 싸움이다? 초항과 공차 찾는 싸움이에요. 공차. 요 두 개. 요 두 개 찾으면 게임 끝! 왜냐? 일반항이 나와. 일반항을 구했다는 얘기는 모든 항을 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차수열은 두 개 찾는 싸움이에요. 그럼 미지수가 몇 개라는 얘기죠? 두 개죠. 자, 이때 미지수가 두 개면 서우야? 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그래요. 두 개 주면 다 준 거예요. 등차수열에서. 두 개를 줬다. 모든 걸 다 줬다. 못 풀면 떼치떼치 당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연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자, 쭉쭉 구하고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일반항이 4번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또 풀어보세요.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자, 우리는 사실은 이거 n에 대한 1차식인 거 보는 순간 다 알고 있어요. 얘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공차는 어디에 나와 있다겠냐, 수아야? 공차 어디 있어? n 앞에. 대입해 보세요. 이게 기울기 같은 거야. 이렇게 an이 지금 2n 플러스 7이니까 n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2씩 커지는구나. 이게 공차구나. 넣어보면 알겠지만 2씩 커져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2씩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d가 2인 거야. 그럼 초항은 어떻게 구하냐? n에다가 뭐 대입하면 초항 나오죠? 우리?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초항 나올까요?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오겠죠. 1 집어넣어요. 1가 9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굳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는 거는 n에 대한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인 거예요. 알잖아요. n에 대한 1차식이면 다 등차 수열이라고. 다 등차 수열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그럼 뭐 7번 한번 보여볼까요? 7번은 지금 AN이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7이야. 얘는 공차가 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마삼이 되는 거지. 공차가 마삼인 거야. 초항은 1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4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그렇죠? 또 넘어가 볼게요. 뭐 쉽죠? 뭐 테지스는 뭔가 많아 보이지만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그죠? 그냥 연습하라고 그냥 여러분들. 그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께서 결론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등차 수열은 누구 차는 싸움이다 은희야? 두 개 차는 싸움이야. 주인공이죠. 더블 주연이야. 더블 주연. 남주 여주처럼 이제 더블 주연인 거죠. 요즘 스파이더맨을 보러 간 사람이 있을까요? 봤어요? 안 봤어? 봤어?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딸을 데리고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딸과 함께 뭐 해준 게 없어서 방학 동안에 방이 끝났는데 시도중학교 슬프지만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련회밖에 갔다 온 적이 없어가지고 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파이더맨 같은 거 어디 가서 봅니까? 의자가 막 움직이는 데 가서 봅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봅니까? 일반 극장에서 선생님 이제 리클라이너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누워서 볼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T 멤버십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 들어가서 예매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너 봐도 3명당 4,500원씩 할인돼서 한 8,500원에 1인당 보던가 보니까 할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매번. 이제 뭐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할인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못 가긴 하지만 한 3달, 4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긴 하는데 그거 쓰면 할인이 많이 된다. 왜요? 할인할 때 알려줘요? 선생님 할인 잘 안 써. 내가 대신 예매해줄게. 싸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안 가니까 너희들 나한테 부탁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할인 예매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싸게. 그렇죠? 자 그러면 5-1번에 보면 두 번째 항이 뭐다? A2가 뭐다? 3이다. 일곱 번째 항은 뭐죠? A7은 뭐다? 13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다. 일반항을 구하라 문제야. 그럼 봐봐. A2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3인 거야. N-1D잖아. A7은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 서우야? A 플러스 D. 하나 빼는 거잖아. A 플러스 6D. 6D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알겠잖아. 여기 A 플러스 N-1D잖아. 그러니까 하나 빼서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어디서 많이 봤던 A랑 D가 미지수인데 식이 두 개네? 너무 많이 봤던 무슨 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했잖아. 두 개 주면 끝났다는 거야. 왜냐? 두 개 주는 순간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뭐만 알면? 연립방정식만 알면. 근데 연립방정식 모르면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고1 때까지 연방을 몰랐다. 상당히 점수가 거의 바닥 근처 어딘가 있겠죠. 그 정도면. 그죠? 자, 그럼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빼면 A가 사라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5D는 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D는 몇이다? 2다. D가 2면 A는 몇이죠? 1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구한 거죠. 그럼 이제 뭐 구하라고 하는 거죠? 문제에서 15항. A15는 A 플러스 뭐죠? 14D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일단 집어넣죠. A에다 1 집어넣고 D에다 2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는 거죠. 뭐 1번항 만들어도 돼요. 초항과 공차하면. 1번항 만들어서 그냥 풀어도 되고. 28 더하기니까 뭐가 된다? 29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항을 두 개만 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겉에 있는 거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항 두 개 주면 게임 끝. 등차 수열, 너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죠?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넌 두 개 줬어? 난 널 다 알고 있어. 속속쓰리. 약간 스토킹 같은 느낌으로.
두 개를 주는 순간 우리는 등차수열을 완벽하게 스토킹할 수가 있게 됩니다. A 세 번째 항 줬고요. 그럼 A 플러스 2D가 되겠고요. 이게 5를 줬습니다. 8번째 A 8을 줬고요. 그러면 A 플러스 7D를 준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연방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5D는 10, D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사하니까 넘어가면 A는 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째 항이요. 19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18D가 되겠죠. 9 집어넣고 18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36에다가 9를 더하면 마이너스 27이 나온다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주면 다 주는 거다, 안 주는 거다? 다 주는 거다. 등차수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지. 아, 두 개 주면 다 주는 거구나. 그죠? 어렵나요? 자, 6번, 7번, 8번까지 쭉쭉쭉 넘어갑니다. 나중에 풀어보세요. 문제는 많지만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같은 거 좀 찾을 수 있으면 좀 편해요. 우리가 은근히 실등한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에 1번으로 넘어가자면 등차수열 AN. AN은 등차수열입니다. 넌 등차 자식. 자, A5는 4 곱하기 A3. 얘도 식을 몇 개 줬죠, 여러분들? 식 몇 개 줬냐, 우리 은희야? 식 몇 개 줬죠? 그럼 연방하면 나오는 거야. 다 초항과 공차를 표현하면 돼. 봐봐. A5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A 플러스 몇 D죠? 4D. A3은 뭐로 표현하면 되죠?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결론은 식 두 개 준 거야. A하고 D에 대해서. 연립방정식 하면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등차수열은 그냥 두 개 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사실은. 계산만 남은 거예요. 은희야, 너무 어렵네? 안 어렵죠? 4A 더하기 8D니까 이거 넘어가면 3A 플러스 4D가 나오겠다. 요거는 2A 플러스 4D가 4잖아. 그럼 4는 2A 플러스 4D야. 야, 이건 그냥 빼면 되겠네. 계산할 게 없네요. 빼면 마사, 여기 A, 초항은 마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사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D는 3이 돼요. 그래서 몇 번째 항 구하는 거죠? 여섯 번째, A6은 A 플러스 5D니까 A에다가 마사 집어넣고 D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사 더하기 15니까 11이 나온다는 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뭐가 됐든 두 개 주면 끝난 거구나. 등차수열. 이걸 알게 돼요. 뭐만 할 줄 알면 우리가 A랑 B랑 표현해버리고 연립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재밌죠? 자, 7번, 8번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도 풀어주고. 그죠? 은희 어렵습니까? 아니죠?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죠. 무더위에 할만한 장소죠.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꼬시는 거잖아.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주면 애들이 이제 자저다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 로이야? 그죠? 원래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삼각함수는 애들이 초반부터 좀 싫어하긴 하던데. 삼각함수는 그냥, 초반부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대수 배우기 때문에 알게 될 거예요. 자, 3항과 9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런 거죠. A3항과 A9는 같은데 부호 반대니까 이거예요. 3항과 9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식을 표현하면. 그 다음에 제13항이 뭐다? 제13항이 뭐다? 마이너스 14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아까처럼 식 두 개 줬기 때문에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A3은 A 플러스 2D. 마이너스 A 플러스 8D. 얘는 A 플러스 12D. 그래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랑 D를 구하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뭐 파이-1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 A3은 11. 그 다음에 뭐로 줬죠? 비례식으로 다음 식을 또 줬어요. 얘도 두 개 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5대 8이니까 뭐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5 곱하기 A10은 8 곱하기 A6이니까. 얘는 A 플러스 2D가 11인 거고. 얘는 5 곱하기 A 플러스 9D. 얘는 8 곱하기 A 플러스 5D. 요게 연립방정식 통해서 또 찾으면 초항과 공차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다 식을 두 개를 줘야 돼. 근데 만약에 식을 하나만 줬어. 그러면 A랑 D를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생각해. 식을 하나만 줬네? 그럼 A랑 D의 관계식만 나오는 거야. A랑 D를 못 구해. A하고 D에 이런 거야. 식을 하나만 주면 이 A랑 D의 관계식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봐봐. 파이-2번을 보세요. 파이-2번을 보면 식을 몇 개 줬죠? 식을 몇 개 줬죠, 지금? 한 개 줬죠? 비례식으로. 그러면 구하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A1분의 뭐가 되는 거야? A다. 한 문자로 다 표현해서 약분이 될 거라는 거야. 분수식을 주는 거야. 왜냐, 둘 다 못 구하니까. 이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얘가 A 플러스 3D였어. 얘가 A였어. 그럼 3D를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관계식이 나오면. 그럼 A가 약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러니까 A랑 D를 모르더라도 이 값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문제에서 식을 두 개를 줬네? 이거는 A랑 D를 다 구할 수 있는 거다. 문제에서 식을 하나만 줬네? A와 D의 관계식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미지수랑 소거시키면 약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몇 개가 주어지고 식이 몇 개 주어졌냐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벌써 돌아가고 있어야 돼. 그냥 봤는데 이거 A하고 D 구하는데 왜 안 구해지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식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립방정식의 기본들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이런 데서 시간을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이 내 그림에 떡이네. 또 놉시다. 재밌게. 자, 등차 수열 그 다음 것들을 또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상한 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항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거든. 일반항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하려면 1차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볼까요? 9번에 어차피 일반항 구하는 문제예요. 초항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줬고요. 공차가 3이라고 줬으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마이너스 22 플러스 n-1의 공차 3이니까 3n 마이너스 2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3n 마이너스 25가 0보다 커질 때의 n을 찾는 겁니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차 부등식이 되죠? n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일반항 구하면 우리가 설마 1차 부등식을 못 풀겠냐, 설마. 그쵸? 1차 부등식 못 푼다는 건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치? 대부분 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25 되겠고 n은 3분의 25가 크니까 자연수만 되니까 9부터 되나요? 9항부터 되겠죠? 8.5나니까 9항 제 9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 구한 다음에 양수 될 때 찾아라. 그럼 0보다 클 때. 음수 될 때 찾아라. 0보다 작을 때. 무슨 부등식을 풀면 된다? 1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뭐 1차 부등식 푸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또 일반항 구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등차 수열이 생각보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쉬운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개꿀이에요. 약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1차 부등식 뭐 이런 거 써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 정도는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해주는 거죠. 초항이 107이 되겠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1. 일반응은 마이너스 6n 플러스 113이 되겠네요. 음수가 되는 항이니까 요렇게. 6분의 113이면은 대충 몇 나오냐? 여기는 53 86에 48 18점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얘는 19번째 항부터가 되는 거네요. 맞나요? 제 19항부터 음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넘어가 봅시다. 쭉쭉쭉 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많이 줬지만 오늘 등차 수열이 다 끝날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뭐 대충 하고 끝내는 거죠. 이 정도. 뭐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심심할 때마다 이제 숙제로 하시면 되겠고, 뭐 푸는 게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진 않아요. 오래 걸릴까요? 그렇게 없잖아요. 금방 풀어요. 맘 잡고 풀면, 자, 어디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등차 수열 정도 거물을 그럼 되는 거죠. 자, 두 수 사이에 세 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에 이르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과 14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을 거냐면 3개를 집어넣을 거야.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3개. 그럼 뭐 A1, A2, A3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문제 풀 때 나는 어떻게 많이 푸냐면, 이제 풀마고 뭐 해설자랑 달라요. 그냥 보세요. 이게 다 등차 수열이잖아. 다시 이름을 매겨요. 그러니까 얘가 B1인 거야. 초항인 거야. 얘가 B2인 거야. 얘가 B3인 거야. 얘가 B4인 거야. 얘가 B5인 거야. 그러면 두 개 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번호를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간에 3개가 들어가서 이게 번호가 다 안 매겨져 있는데 그냥 번호를 처음부터 다시 매겨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힘들게 뭐 쌉소리 같은 거 많이 해놓는데 나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2개 줬잖아요. 그럼 Bn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A3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B4를 구하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항 B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5니까 B 플러스 4D라고 하는데 이게 14인 거야. 근데 B가 마이너스 6이잖아. 초항이. 넘어가면 20이니까 D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지. 아, 5씩 커지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5씩 커져요. 마이너스 1. 5 커지면 4. 5 커지면 9.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는 두 수 사이에 있다. 그럼 다시 번호를 매깁니다. 새로운 수열로. 그러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저 오른쪽으로 가면 몇 개를 집어넣죠? 4개의 수를 집어넣어요. 그럼 11번에 1번도 4개를 집어넣는데 맞아 안 맞아? 4하고 39 사이에 A1, A2, A3, A4 4개를 집어넣고 39가 오는 거죠. 등차 수열이 된다고 하면은 얘가 B1이고 얘가 B2로 가니까 쭉 가서 얘는 B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B6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초항 플러스 5D가 되는 거지. B6이니까 5D 아니야? 39죠. 5D는 35 D는 7 공차가 7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7씩 커지면 뭐 11, 18, 25, 32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겠죠. 7씩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한번 매겨봐라. 분수 있는 거 하나 풀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11-3번. 매기면 끝이에요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이상하게 복잡하게 썼는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저게 다예요. 그냥 다시 로테이션 매겨라. 그냥 힘들게 하지 말고. 등차 수열은 뭐 할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이제 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등비. 비가 일정하다. 등차. 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수열을 조금 해보면서 대수할 때 조금 등차 등비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그때 가죠. 자, 마사와 사이에 4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겠고요. 다시 이름을 매겨요. B1, B2, B3, B4, B5, B6다. 얘가 마사 더하기 5D가 되겠고 초항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0이다. 5D는 넘어가면 4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2가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인가요? 그럼 D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0 빼지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4,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8, 마이너스 3분의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진도를 다 나가면 뭐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도 좀 주겠죠? 네, 여기서 이제 다 풀어라. 까먹기 전에 오늘 배운 것들을 다 머릿속에 저장.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워요. 뭐를 배운다? 등차.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겠죠? 중항. 중항. 등차 수열의 중간항인가요? 등차 수열의 중간항에는 뭔가 재밌는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이냐? 뭐 이런 거죠. 가장 만만한 1, 3, 5, 7로 가볼까요? 얘네 둘이 더한 거를 평균 내면 얘가 나와요.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걔가 나와요.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평균 내도 얘가 나와요. 얘네 둘이 더한 거 평균 내도 얘가 나와요. 산술 평균인 거죠. 양쪽에 있는 걸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가운데 항이 나온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있어. 그럼 B라는 건 뭐냐? 양쪽의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평균 내면 돼. 이게 등차 중항이에요. 이게 항상 성립해요. 등차 중항. 약간 산술 평균 느낌. 산술 평균 우리가 배웠나? 배웠죠. 산술 평균. 산술 기하 나오면서 아마 그 부등식의 증명에서 좀 했을 텐데 산술 평균이 덧셈에 대한 평균, 기하 평균이 곱셈에 대한 평균. 안 나와가지고 안 했던 친구들은 영상들을 다 보시면서 우리 웨이브와 TV만 정주행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의 공통수학 2 개념 강의도 정주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여러분 가장 정주행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15, 16, 17이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 정주행 너무 좋죠? 15, 16, 17 왜 놀러 옵니까? 수련입니까? 예. 그렇다면 뭐 알아서 학교에서 아시는 거 맞죠?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그럼 12번에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에 1번을 보면 x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6x가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2x 더하기 3은 양쪽 거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준 거랑 같다?
2로 나눠준 거랑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x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차수열 이렇게. 양면에 2를 곱하겠죠? 그럼 4x 더하기 6은 x 더하기 6x는 7x인가요? 맞나요? 1차 방정식인가요? 못 풀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3x, x는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등차 중앙을 쓰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뭐 쉽죠? 뭐 안 풀어봐도 되겠죠? 이거는 너무 쉽죠? 그지? 은희야. 자, 오른쪽으로 13번에 넘어가면 세수가 등차 수열이 이루는 세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미지수를 세수를 어떻게 놓냐면 대칭으로 보통 놔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안 놓는다는 거야. 잘 봐. 세수랑 만약에 세수가 나와서 세 개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놓냐면 보통 세수를 놓으면 이렇게 안 나요. A 플러스 T, A 플러스 2라고 안 나요. 이렇게 놓지 않고 대칭으로 나와요. 이게 계산이 안 편하거든? 세수를 등차수를 잡으면 A 마이너스 T, A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대칭으로. 그럼 4개 수를 나오라 보면 4개 수를 대칭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4개 수. 4수면 어떻게 놓으면 될 거 같냐? 4수를 등차수를 줘야 돼. 그럼 대칭으로 어떻게 놔요? 근데 4개는 안 되지 않아요? 4개 수는 D로는 못 나. 공차 D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차를 뭐로 표현하면 2D로 표현해. 어떻게 되냐? 공차를 2D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2D씩 커지는 거야. 이렇게 대칭으로 나와요. 4수를 놓을 때. 대칭으로 놓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계산이 간단해요. 이게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죠? 다? 2D씩 커지고 있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 2D씩. 공차가 2D예요. 대칭으로 놓기 위해서. 5개는 뭐 안 써도 알 것 같죠? 모르나요? 5개는 여기 A-2D랑 A 플러스 2D만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등차수를 표현할 때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떻게 놓는다? 대칭으로 많이 나와요. 선생님 저 대칭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놀래요. 답 다 나와요. 대칭으로 꼭 안 놔도 답은 다 나오는데 대칭으로 많이 놓는 이유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놓는 거지 아무 이유 없어요. 선생님 저는 계산 좀 복잡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알아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에 1번에서 그 세수가 대칭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잖아. 그때 세수를 이렇게 놓는 거야. A-T, A 플러스 T로 놓으면 이거를 다 더한 거. 다 더하면 몇이냐? 대칭이니까 다 몇이죠? 암산 안 돼요? 없어질 거 아니야. 뭐야? 3A 아니야? 3A가 세수의 합이 3A인데 이게 21이라는 거야. 그럼 A는 몇이 되는 거야? 7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거든요? 그럼 봐봐. 이게 7-D, 7 플러스 D잖아. 곱할 때도 이게 합차가 돼요. 곱할 때도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이 간단한 거야. 대칭으로 놓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학자들이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대칭으로 놔야지 계산이 편리한 거야. 그럼 3개 곱했어. 그럼 7에다가 이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냐? 49-T 제곱이잖아. 이게 세수를 곱한 거야. 이게 280이라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49-D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40. 그럼 D 제곱은 9가 나오는 거죠. D가 뿔과 3이 나와요. 3이면은 4, 7, 10인 거고 마 3이면 17, 4인 거야. 어차피 세수는 똑같아요. 작은 것부터 나열을 못 되는 거야? 4, 7, 10이 되는 거죠. 3이에요. 안 어렵죠? 대칭으로 놓는 이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등차 중앙까지 다 했어요.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오늘의 핵심인 등차 수열 합인데 이걸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차 수열 합까지 일단 해볼게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수열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을 알면 다 하는 거야. 모두 나가요. 그래서 뭐만 구하면 된다겠죠? 초항과 공차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식이 2개 있으면 사실 대부분 다 게임이 끝나버려요. 등차 수열 사실 식 2개 줬어. 게임 끝. 뭐만 찾으면 돼? 초항과 공차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왜냐? 연립방정식 정도. 그것도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선생님, 연립 2차도 별로 어렵지 않지만, 연립 2차는 너무 쉽죠? 너무 많이 했죠, 우리가 진짜. 미친 듯이. 여러분들 아마 연립 2차 방정식 풀었다고 하면은, 최소 한 몇천 개는 가지 않을까요? 선생님, 저 연립 2차 방정식 최소, 중학교 때부터 풀었다고 치면 한 4, 5천 개는 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만 번이 넘어갔을지도 몰라겠어요, 거의. 그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 푸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보면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계산하다가. 그래, 안 그래, 여기야. 너 연립 2차 방정식 풀면서 어려움을 느껴본 적 있어요? 없죠. 너무 많이 풀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등차수열이 참 마음이 편한 거죠, 우리가. 그럼 이제 등차수열 합은 뭐냐?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비율. 이 가우스,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얘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초등학교 10살 때, 몇 살 때? 10살 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설명해 주죠. 되게 유명한 일이 있어. 이제 초등학교 때 가우스에 우리 수학 선생님께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날 좀 수업을 하기 좀 싫으셨나봐. 애들은 뭘 시켰냐? 1부터 2, 3, 4에서 100까지 다 더하라고 시켰어요. 들어와서 수업 내용이 뭐였다? 1부터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어디까지 더하라? 100까지 더하라고 시켰는데 정말 아쉽게도 선생님께서의 그 쉬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누가 깨버렸냐? 가우스가 깼어요. 가우스가 딱 정확히 5초 뒤에 5052호라고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모든 계략이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슬픈 이야기죠? 뭐라고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가우스의 얘기. 선생님께서 그날 좀 쉬어가려고 했는데 보통 애들이었다면 더하느라고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요? 조금 걸렸을까요? 많이 걸렸겠죠.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애들한테 내보면 많은 시간이 잡아먹어야 될 겁니다. 아마 종이 울릴지도 몰라요. 그죠? 40분 동안 내내 풀어도 애들이 계속 답이 틀리고 중간에 또 답이 덧셈이 또 틀리고 그래가지고 재미있었겠죠. 그럼 그게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잘 봐. 1부터 100까지 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이런 거야. 내가 S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이런 거야. 1부터 이렇게 더해요. 2, 3, 4, 5 더해서 쭉 가다가 이제 99, 100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요 거꾸로 다시 써요. 왜 거꾸로 다시 쓰냐? 더한 거를 일정하게 만들려고. 뒤에서부터 다시 씁니다. 그래서 100, 99, 98, 97, 96, 점점점 2 더하기 1로 되는 거야. 더해요. 이걸 더합니다. 더하면 내가 구하는 건데 S100인데 ES100이 나오는데 원리가 이게 100일이에요. 100일이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더하면 100일이 나옵니다. 일정해. 다음 것도 100일이에요. 다음 것도 100일이에요. 다음 것도 100일이에요. 이게 끝까지 나와요. 100일, 100일. 이 100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총 개수가 몇 개예요? 그럼 100일이 몇 번 나오겠어요? 100개 나오는 거야. 이거를 다 더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수를 더하는 거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 원리를 쓴 거죠. 그래서 ES100이 이렇게 돼요. 100일 곱하기 뭐가 나오는 거야?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일이 100번 나왔으니까. 곱하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만 나눠주면 돼? 1로만 나눠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가우스 머릿속에서 5050이 금방 나오는 거죠. 이게 약분되면 50이 되면서 505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 5초 정도 뒤에 외친 거예요. 5050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쌓여지고 분위기가 선생님이 시험을 했던 모든 계략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우스가 몇 살 때 이짓했다고요? 가우스 몇 살 때 이짓했다고요? 10살 때. 가우스가 20살 때 독일의 수학자인데 방정식의 근해 개수가 차수로 따라간다는 것을 증명해요. 100차 방정식이면 근해 개수가 100개가 나온다. 3차 방정식이면 근해 개수가 3개가 나온다. 여기서는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입니다. 실근만 얘기하는 게 실근, 허근 포함해서 3개다. 5차 방정식이면 5개의 실근과 허근이 나온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수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 수학 교과서에 이 가우스라는 애가 옛날에는 가우스 기호도 배웠고요.
가우스 그래프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만 보면 일을 가는 애들이 있었죠.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가우스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놈의 가우스만 아니었어도 그 10살짜리 내가 이제 애들한테 그래도 우리 가우스가 좀 커서는 이기기 어렵겠지만 10살의 가우스를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 10살한테 지면 좀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등차수를 합정도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살한테 지금 좀 열받으니까 그죠. 10살짜리가 누나는 이것도 못해? 그러면 이제 좀 좀 치잖아.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N이라고 하면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인데 초항은 A, 초항 A,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죠? A 플러스 D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n번째 항을 좀 길게 쓰기 좀 그러니까 n번째 항을 마지막 항이잖아. last를 써서 L을 많이 써요. L. 초항 말고 last 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원래 우리가 n번째 항 이렇게 썼잖아. 다 이거 배웠죠? 방금 배웠어요. 따끈따끈하게 배웠는데 뭐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정말 곤란해져요.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항을 얘 대신에 L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last. 좀 길어가지고 좀 계산할 때 좀 귀찮으니까. 뭐 귀찮으면 다 줄여요. 그냥 우린 항상 수학자 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점 가다가 마지막에 last 빼기 ED, last 빼기 D, 그 다음에 last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서부터 다시 써요. 얘랑 같은 원리인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오고 있어? L이 오겠죠? last. 그 다음에 뭐가 오겠니? A 빼기 뭐가? T가 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A 빼기 뭐가 오죠? ED가 오겠죠? 쭉 가다가 여기는 A 플러스 ED가 오겠고요. 여기는 A 플러스 D가 오겠고 마지막은 A가 옵니다. 초항. 그럼 더한 거를 잘 보세요. 다 더하면 더한 게 당연히 일정을 지겠죠. 뭐로 일정이 지냐? 우리 ESN이 되겠고 더한 거 뭐로 일정하게 나오죠? 더하면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말항으로 나오죠. 아닌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초항 더하기 말항으로 나오죠. 얘도 초항 더하기 말항으로 나오죠. 안 보여요? 다 초항 더하기 말항으로 나와요.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몇 개죠? 이게 몇 개야? n개죠. n은 항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같은 수를 n번 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n 곱하기 a 플러스 l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로만 나눠주는 거야? 2로만 나눠주는 거죠.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되겠죠.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뭐냐 결론은 이거는 항의 개수야. 자, n이 의미하는 게 뭐다? 항의 개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a는 뭐다? 첫 번째 항, 초항. l은 뭐다? n번째 항, 마지막 항. 근데 이 마지막 항 대신에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얘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두 번째 식이 나온다. 자, 여기 A 대신에 A 플러스 N만 쓰면 A가 몇 개죠? A가 몇 개죠? 두 개죠? 그 다음에 N-ED가 여기 뒤에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요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한 겁니다. 누가 10살 때 했다고요? 가우스가.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야지 10살 가우스한테 그래도 지진 않는다. 놀림을 받으면 좀 빡치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 그쵸? 10살한테 놀림 받으면 좀 짜증나겠죠. 그쵸?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엄청 어렵진 않죠? 엄청 어려워요? 아마 여기는 이 증명이 없었잖아요. 내가 다 증명을 한 땀 한 땀 해준 겁니다. 뭐 엄청 어렵지 않죠, 증명? 엄청 어려워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초항과 마지막 항과 항의 개수를 알면 얘로 구하면 돼요. 근데 초항과 공차를 알아. 항의 개수를 알아. 얘로 구하면 돼요.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공식에서는 항의 개수 일단 알아야 돼. 몇 개의 항을 더한 거냐. 그 다음에 초항, 그 다음에 말항, 그
요 세 개를 알았을 때는 요 공식을 쓰는 거고요. 얘는 언제 쓴다? 항액에서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초항과 공차를 알았을 때 이 공식을 써서 구합니다. 됐죠? 어렵나요?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4-1번. 다 유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첫째 항 A는 2, 마지막 항 끝항 L은 86,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N은 22다. 그러면 S22를 구하는 거고 2분의 항의 개수 22에다가 초항 더하기 말항이 되겠다. 2 더하기 86이 되겠다. 그치? 공식입니다. 오마이갓. 약분이 되죠? 11. 11 곱하기 88? 맞아요? 몇이 나오죠? 8888 하면? 968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수열합도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구나. 몰랐다면 우리 은희가 한 땀 한 땀 적어가면서 다 떠하면서 힘들게 갔겠지만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어렵나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을 써서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1번은 몇 번째 공식 쓰겠어요? 첫 번째 거 했으니까 두 번째 거 연습시키겠죠. 그래서 초항 주고요. 초항은 4, 공차는 5, 항의 개수는 10. 그래서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10에다가 2A, 2A, 4A, 8, N-1D, 9D 이렇게 9D 약분돼서 5가 되겠고요. 8 더하기 9, 5, 45니까 53? 맞아요? 곱하면 뭐가 되죠? 265가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 공식 쓸 거냐, 두 번째 공식 쓸 거냐를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공식만 이제 유도해 보시고, 공식 외워봤자 또 까먹겠죠?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 방학쯤 되면 이제 아무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한 땀 한 땀 해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공식 유도한 건 잘 안 까먹어요. 근데 이제 공식 대충 외웠다.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다 못하면 뭐 다음 시간에 이거 나머지 거 하고 등비수열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 데까지 하면 되죠. 또. 그죠? 다 꼭 다 끝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자, 16-1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항부터 12까지 항이 구하라겠는데 뭘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마자 뭐를 구해야 되는 문제냐면 뭐를 구해야 되는 거죠? 초항과 공차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초항은 35가 되고 공차는 몇이죠? 마 3이죠? 맞아. 그래서 초항부터 줬으니까 S11을 구하래요. 12번째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2분의 12에다가 초항 2배 70 플러스 11 곱하기 마상 요거 초항 2배 해주고 그러면 약분돼서 6이 되겠고요. 여기는 70에서 33을 빼보세요. 70에서 33 빼면 몇이죠? 37인가요? 70에서 33 빼면 37인가요? 7, 6에 42, 6, 38, 220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답이 아주 판타스틱하네요. 요렇게 초항과 공차를 안 줬으면 니네가 구해라 안 구해라? 구해라. 또 다 과목 다 배웠잖아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렵나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넘어가면 자, 요거는 이제 17번 같은 문제가 가장 귀찮은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42,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29, 16,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3하고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갔죠? 마이너스 88이잖아. 봐봐. 이 문제는 뭐를 구하라는 문제냐면 초항과 마지막 항을 줬기 때문에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럼 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구해야 된다?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거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나와요. 쉽지만. 그러면 초항이 42고 공차가 몇이죠? 공차가? 마이너스 몇이죠? 13이죠. 그럼 일반항이 나와요. 42 플러스 n-1의 공차 마이너스 13. 그럼 마이너스 13n에다가 13 더하기 42니까 55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88이 나오게 되면 몇 번째 항이냐 찾는 거예요. 항의 개수를. 일반항을 통해서. 그럼 마이너스 13n은 55가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43인가요? n은 몇이 나오냐면 11. 얘가 11번째 항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S11이 되겠고요. 2분의 항의 개수 11에다가 초항이랑 마항을 알아요. 더해.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거죠. 답인 거죠. 그럼 42에서 88을 빼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40 몇이죠? 6? 1로 약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23? 그러면 마이너스 253인가요? 이게 답이 되네. 자, 이렇게 항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 또 하나 풀어볼까요?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네들 17-4번. 이렇게 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도 일반항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 항 몇 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수학할 때 이거 몇 개 있는 거지? 이거 정수도 몇 개 있는 거지? 이런 거 찾을 때도 이 등차 수열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수는 뭐가 되겠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겠죠? 정수를 나열하면? 아닌가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항의 개수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수 개수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타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등차 수열을 많이 써요. 7-4. 일반항은 4n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104가 몇 번째 항이죠? 26번째죠. n이 26번째. 그래서 S26이 되는 거고 2분의 26에다 초항 4 더하기 104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반항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항의 개수 구할 때. 항의 개수 또 느낌과 필딩으로 구하지 마시고요. 대충 20 몇 개인 것 같은데 뭐 이러면 안 돼요. 수학에서 대충이라는 건 없는 거야.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처음 가르치면 뭐 대충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과 합의 최대 최소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은 18, 19, 20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아쉽죠? 등차 수열 너무 재밌어서 더 배우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 등차 수열 정도는 선생님 제가 수학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괜찮을 것 같죠? 등차 수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선생님 제가 이 정도 껌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18-1번. 그래서 내가 오늘 노희한테도 이제 오늘 좀 놀다 가라. 뭐 그런 거예요. 그쵸? 자, 20번째 항이 마이너스 17이에요. 그럼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19D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17이고 첫째 항부터 20번째까지 S20이니까 2분의 20에다가 2A 플러스 19D 공식을 쓰면 여기에 뭐가 된다? 230. 자, 이번에는 이제 합을 배웠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수를 뭐 찾는 싸움을 하겠죠? 초항과 공차를 찾는 싸움인데 이제 식을 등차수의 합으로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보다는 조금 더 식이 복잡해지겠죠? 그래봤자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하지만 등차수의 합에다가 S20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초항과 공차가 있는 식을 만듭니다. 항상 우리가 마지막 항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서 또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또 누굴 찾는다? 초항과 공차를 찾는 거죠. 그럼 또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바뀐 게 없어요. 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분하면 10이 되겠죠? 약분하면 23이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19d가 23이에요. 얘는 a 플러스 19d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이에요. 빼면 a는 40이 되는 거죠. 이게 40이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57이니까 d는 마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차 수열의 합으로도 식을 줄 수가 있다. 그래도 두 개 주면 끝난 거다. 합으로 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자. 그죠? 뭐 2번 정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심심하니까.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준 식이지만 뭐 미친 듯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공식에다만 잘 넣으시면 뭐 전혀 어렵지 않지. 우리는 가우스를 이기자. 10살의 가우스를 이기자. 라는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분되면 5. 5도 약분하면 7호 35, 8호 40, 78. 2a 플러스 2d가 78. 계산이 안 예쁘네? 뭐야? 이해식에 2배 했나요? a 없애기 위해서 여기 2배 때리면 2a 플러스 4d는 2배 때리면 98 빼주면 5d는 마이너스 20 d는 마이너스 4 d가 마이너스 하면 마8이니까 넘어가면 57 a는 5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이제 언급하고 이제 오늘 또 재밌게 하고 있는데 19-1번 있잖아요. 얘도 식을 몇 개 준 거죠? 2개예요. 같은 문제예요. 그 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합으로 2개를 줬어요. 좀 귀찮죠? 하지만 그래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귀찮아도 풀어야 되죠. 19-1번은 어떻게 줬냐면 5항까지 합이 95잖아. S5가 95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줬죠? 10항까지니까 S10이 뭐라고 준 거죠? 365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건 초항이랑 뭐 찾는 얘기죠? 공차를 찾아라. 자, 그러면 얘도 공식을 쓰면 S5는 2분의 5에 2a 플러스 4d가 되는 거고요. S10은 2분의 10에 2a 플러스 9d가 되는 겁니다. 연방이죠.
자, 오로 약분을 또 해주시면요. 약분해주시면 야무지게 5일은 9, 45 2로 약분 되죠. A 플러스 2D는 1 약분 이렇게 되죠. 19 약분되면 5로 또 약분하면 7, 5, 35 2A 플러스 9D는 73 연방하면 또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나게? 자, 그러면 조금 재밌는 걸 또 보여줄게요. 그 등차수열이 재밌는 게 뭐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었잖아. 근데 등차수열의 합은 또 재밌는 게 몇 차식이 나오냐면, 몇 차식이 나올 거야? 등차수열 합은. 뭘까요? SN. 자, 얘를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때려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냐? 2차식이에요.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 그러니까 2차 함수랑 연결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느낌으로 알봐. 어차피 다 아는 되니까 느낌만 보자. 느낌만. D가 양수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 모양이 나오냐면 아래로 블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또 특징이 있죠. 다 찍히는 게 아니라 n이 뭐일 때만 찍히는 거야? 자연수일 때만 찍히는 거야. 점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모양이 점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점으로 찍힌다는 얘기는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다. 합이. 제일 밑에 점 찍힌 놈이 최소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랑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잘 보세요. 대칭축일 때를 찾는 게 아니야. 대칭축이 딱 자연수가 나왔어. excellent. 그때가 최소값이 맞아요. 자연수가 나왔어. 근데 만약에 대칭축이 이렇게 나온 거야. 대칭축이 얼마가 나오냐면 대칭축을 n을 구했더니 1.7이 나온 거야. 그럼 n이 1일 때가 최소일까? 2일 때가 최소일까? 2가 되겠죠. 더 가까운데 더 조금만 올라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연수일 때만 점 찍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수열의 합에서 최대 최소로 접근하는 거야. 그때는 수열의 합에서 접근할 때는 2차 함수랑 연관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그냥 수열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수열에 접근해보자 이거야. 수열에서. 그럼 이런 거야. 봐봐. 생각적으로 하면 되나요? 내가 만약에 공차가 3인 거를 한번 등차해서 한번 써볼게. 그런데 음수부터 시작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1이야. 3 더했어. 얼마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 더하면 얼마죠? 그 다음에 얼마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여러분들, 어디까지 더하면 최소일 것 같냐? 은희야. 어디까지 더하면 최소일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어느 한까지 더하면 최소일 것 같아? 음수까지. 음수를 더해서 그럼 따라가잖아. 양수를 더하는 수는 커져 안 커져? 커지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에서 보자면 최대 최소는 언제 나오냐면 부호가 바뀔 때 나와요. 언제 나온다고? 부호가 바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를 생각할 때 수열의 합으로 생각하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일반항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호가 체인지 될 때가 최대 최소가 나와요. 당연히 얘기지만. 당연히지만 이게 양수부터 시작하잖아? 계속 커져요. 그럼 그런 건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역동만 있는 거야. 계속 커져요. 그런 건 안 내겠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적인 관점에서 최대 최소를 접근할 수도 있고 뭘로도 접근할 수 있다? 수열의 합인 2차 함수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아요? 계산 더 간단할 때. 그 문제에서 계산이 더 간단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 표 끝낼게요. 여기서는요 지금 일반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섭제량이 몇이다?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접근했다? 20-1번은 일반항으로 접근한 거야. 오늘 여기까지 건데 A가 30인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일반항을 구해보면 30 플러스 n 마이너스 공차 마하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34. 얘가 최소값은 양수로 합이 최대가 되냐? 음수로 바뀔 때가 언제인지 찾는 거죠. 양수까지가 되는 거고 최대값이 되는 거죠. 언제 음수로 바뀌죠? 4분의 34는 보다 클 때가 언제야? 9. 그럼 8항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니까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뭘 구하면 된다? S8을 구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일반항으로. 뭔 말인지 알겠네? 그래서 S8을 구해보면 2분의 8에다가 2A 60에다가 7D니까 7, 4, 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되면 4 곱하기 32가 나오는 거니까 12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항에서 접근한 것들은 조금 알려줬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